안녕하십니까. 3급과 준상급 포함한 배정한자 풀이 22번째입니다. 물론 전 시간에 여러분은 확인학습 하셨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도 확인학습을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요, 배정한자를 익히신다면 확인학습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점, 반의어, 유의어, 그 다음 여러분에게 좀 다가가는 한자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괴롭겠지만 언어 능력, 즉 국어의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한자의 도움 능력이 크다는 것 잊지 말고 열심히 배워두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그 첫 번째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손수 옆에 안일불, 즉 무슨 얘기냐, 손으로 아까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이것이 이 줄과 이 줄이 서로 어긋나는 줄을 칭칭 감아서 합치려고 하지만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어긋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손으로 어긋난 것들을 털어버린다는 데서 이게 떨칠 불자입니다. 그랬다가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털어버리듯 한다는 얘기죠. 우리 예를 들어 불식시키다, 불식, 세불, 그 다음에 불하, 이거 뭐 법원 같은 공매에서 아래 그 어떤 것들을 땅 같은 것들을 내려주는 것을 불하한다고 그러죠. 이때 불은 무언가 떨쳐내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무언가 먼지털이처럼 무언가 손에 잡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긋나거나 하는 일들은 빨리 떨쳐버릴수록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죠. 여러분, 불식시키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벗붕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러 사람들이 어원을 풀이할 때 이건 뭐 조갯꾸러미다 그러는데 어원에는 그게 아니고 새봉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봉황새의 모양을 본따고 있다가 그것이 점차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봉황새고 그것의 깃털 모양이죠.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 봉황새의 모양으로 봉황이 날면 여러 무새들이 이를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벗이라고 하자 해서 벗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벗붕의 어원은 봉황새라는 얘기죠. 붕우, 그 다음 붕배, 붕당을 짓다 할 때 붕당, 이럴 때 벗붕은요, 결국은 봉황새처럼 무언가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붕과 벗우의 차이점이 그렇게 달라요. 벗우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손과 손을 마주 잡은 뜻으로 친구와 친구 간에 정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걸 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벗붕은 그저 한 스승을 따라간 여러 사람들의 무리 같은 걸 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붕당을 짓는다는 거 뭐예요? 새 속의 이로움이라는 어떤 한 목적 추구에 같은 그 봉황새 한 마리 날아가니까 여러 새가 따라가듯이 그저 같이 따라간 걸 붕이라고 그래요. 일명 철새라고 그러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벗붕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매산 밑에 벗붕, 이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즉 산이 무너져 여러 사람을 덮치는다는 데서 이게 무너질 붕, 죽을 붕자입니다. 그 죽긴 죽는데 누가 죽는 걸 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임금이 죽는 걸 붕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중요한 건 무너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붕괴되다, 붕, 무너질 붕. 이게 무새들이 따라갈 때 따라가는 봉황새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걸 붕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산으로 그냥 산이 덮쳐버렸으니까 무너질 붕자죠. 붕어하다, 임금이 죽는 것을 붕어라고 하겠죠. 네, 붕어하고 붕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살찔 비자입니다. 살찔 비자를 보면 재미있는 건요,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게 고기육변 다롤이고 이게 뱀파자인데 이 뱀파가 참으로 재미있는 글자예요. 이 뱀파자는 큰 코끼리 모양이었다가 큰 코끼리가 여기에 저기 뱀을, 이게 뱀사의 모양이었다. 이 점이 뭐냐면 큰 코끼리예요. 큰 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모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서 보면 모자처럼 해놓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른들 보고 보여주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죠. 이것은 큰 뱀이 서 있는 코끼리를 잡아먹은 형태라 너무 무섭다. 이 뱀파자가 말 그대로 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 중에서, 이게 고기육변 다롤이니까 몸이죠. 몸 속에 살이 뱀이 코끼리를 잡아먹듯이 쪄 있다는 거니까 말 그대로 살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찔 비자예요. 우리 비옥하다, 비료할 때인데 중요한 것,
비만 할 때도 이 자를 쓰겠죠. 여러분, 살찌는 건요, 코끼리 잡아먹은 듯까지는 찌지 마십시오. 네, 또 다른 글자 볼게요. 네, 왕비비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지요. 계집녀 옆에 봄기. 근데 이게 원래는 왕비비라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 자기의 여자예요. 자기의 여자니까 뭐예요? 아내죠. 그렇죠. 자기의 여자란 데서 원래는 짝이었어요. 그래서 짝비였다가 나중에는 임금이 쓰여가지고 임금의 짝인 왕비. 그래서 왕비비로 쓰인 거죠. 왕비. 또 비합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 나의 짝은 전부 왕비라는 얘기예요. 왜냐? 자기의 여자를 짝이고 그 짝은 결국은 비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위 말하면 그 아줌마들은 전부 왕비예요. 왜요? 어느 한 남자의 여자기 때문에 전부 왕비비자죠. 그러나 요즘은 아내부, 아내처 이런 글자를 더 많이 쓰더군요. 끝까지 왕비비를 고집하는 여자분들 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요, 참 재밌는 글자인데, 낮을 빗자인데, 원자를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통을 잡고서 손으로 그 술통을 꺼내는 겁니다, 국자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술을 퍼내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게 낮을 빗자로요, 또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은 천하다 해서 천할 빗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겁하다, 비열하다, 비천하다 할 때 이 자는 낮을 비라는 뜻의 낮을 저가 아니고 신분이 낮은 저가 아니고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천한 것을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남자분들 비겁하지 마십시오. 술 퍼내는 종의 신분까지 겁내지 말라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은 카드빚이라고 하더군요. 카드빚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의지를 상실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요, 성공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실패했더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되십시오. 이번 글자 같이 볼까요? 계집녀 옆에 낮을빛. 이해가 되겠지요? 그렇죠. 천한 여인이 종로로 탄다는 데서 이건 계집종이다 해서 계집종 여자, 그 계집종 비자입니다. 즉 뭐냐? 여자 중에서 낮은 신분의 지위에서 종로로 타는 여자는 계집종이죠.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종 비라는 글자예요. 비녀, 그다음 비첩, 비복. 이건 여자종, 요건 남자종입니다. 복자는. 나중에 이게 벼슬 이름 야자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종, 남자종 할 때 남자종자에는 산의 남자가 전혀 안 들어가고 사람인이 들어가죠. 여자만 딱 표현해놓고 나머지 종을 전부 남자련이 했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 참 재미있네요. 다시 볼까요? 지금 보니까요. 걸음보자의 머리 혈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을 건널 때 걸음보자니까 물을 건널 때 생기는 물결처럼 머리에 이렇게 물결처럼 생기는 게 뭐예요? 주름이죠. 그 주름이 생기도록 자주 찡기른다 해서 자주빈자예요. 우리 예를 들어 물을 건널 때 물결이 찰랑찰랑 일죠? 그것처럼 이마에 찰랑찰랑 일도록 생기는 건 주름이죠. 주름이 생기려면 얼굴을 찡그려야 되는데 찡그리는 사람은 대부분 자주 찡그려요. 그래서 자주빈자가 된 겁니다. 우리 빈도가 높다, 빈발하다, 빈축할 사다 할 때 이 빈발하다 자주 일어나는 걸 빈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빈자가 자주빈자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찡그리는 건 자주 할수록 안 좋습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주름 펴려면 돈 들잖아요.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 글자 손님빈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손님빈자의 어원 속에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면요. 맞을 면자에 누가 오면 찾아들여서 맞아들이는 것을 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면의 변형 형태가 이렇게 있고 밑에 조개 배죠. 즉 무슨 얘기냐? 집에 찾아온 사람을 맞아가지고서 들여서 선물을 한다. 이 돈을 드린다는 거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다 해서 손님빈자예요. 그런데 이 손객자는요. 제각각 지 마음대로 찾아오는 손님을 객이라고 그러고 돈 들여서 좀 선물할 정도로 귀한 손님을 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빈객이 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손님도 오고 나그네도 온다는 얘기죠. 빈위, 내빈, 즉 그 찾아오는 귀한 손님을 내빈이라고 그러죠. 이때 빈은요. 일반 손님 객자하고는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손님객, 손님빈
차이가 있습니다. 손님 비는 귀한 손님. 왜냐? 선물을 하니까 돈 조개패가 있잖아요. 그런데 손님 객은 발만 오는 사람을 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맞이할 때는 나그네를 빈처럼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불을 빙자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같이 볼까요? 귀이, 말미암을요. 이것은 마키루라는 글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예의를 갖추어서 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고서 감히 그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말문이 막히도록 부른다는 데서 이건 초빙하는 거다 해서 부를 빙, 초빙할 빙자입니다. 부르긴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귀로 들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부르기 때문에 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고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말을 꽉 막아버리고 부르는 걸 빙이라고 그래요. 우리 빙모, 장모를 빙모라고 그러죠. 초빙하다. 그다음 빙장, 남의 장인어른을 좀 높여서 빙장이라고 그러죠. 이때 빙모와 빙장은요. 전부 다 장모, 장인의 뜻을 겸하고 있죠. 이때 부를 빙자, 나를 불러들여 맞아준 사람이란 얘기, 좀 그런 뜻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아까 뱀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뱀사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뱀사는요. 뱀이 쪼아리를 이렇게 틀고 머리만 낼끔 내민 뱀이죠. 그렇죠. 뱀은 뒤로 못 온답니다. 앞만 보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앞쪽으로 이렇게 나 있죠. 뱀사자입니다. 어쨌든 뱀의 모양을 본딴 글자이기 때문에 네. 사시 또는 을사 조약할 때 을사 이럴 때는 전부 다 뱀사자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뱀의 모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글자는 맡을사라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니까 맡을사자는요. 뒤후라는 글자를 뒤집어 놓은 글자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임금후자라고도 하고 뒤후라고도 하는 이 글자는 즉 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임금을 뒤집은 상태. 즉 무슨 얘기냐? 임금에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임금이 한 말을 명령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 그 사람 벼슬아치들이죠. 벼슬을 맡은 사람들이다 해서 벼슬 이름사 또는 맡을사라는 글자가 됐어요. 결국은 뒤후, 즉 임금 후자를 뒤집어 놓아 가지고서 임금의 반대인 벼슬을 가지고 있는 신하, 그래서 벼슬사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우리 사찰, 또 사법, 사회자 할 때 사회 할 때는 이 맡을사자가 쓰이겠습니다. 결국은요. 이 맡을사 벼슬사는요. 벼슬을 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뭐예요? 어떤 모임의 진행을 맡은 사람이 사회자죠.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참 재밌는 자인데 임금 후자를 뒤집어 놨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는 글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 자세히 보니까요. 맡을사자가 들어가 있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말씀원 옆에 맡을사, 즉 무슨 얘기냐? 말을 맡아가지고 있는 조사나 접속사였다가 뜻이 변화해서 나중에는 말사, 글사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말과 말을 이어나가는 벼슬 같은 조사였다가 나중에는 조사라는 명사, 품사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사 또는 글사였다는 얘기죠. 우리 명사나 조사할 때 어떤 말 이름의 품사를 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축사를 하다 할 때 사는 이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글사자가 따로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떤 조사의 역할을 하다 그 조사의 형태에서 어떤 한 것을 단락짓는 품사의 이름씨가 사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말사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 어떤 글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인 옆에 써이. 이 써이는요, 원래 이렇게 쟁기의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쟁기가 흙을 파죠. 그 파기 때문에 흙을 파는 쟁기는 도구였다 해서 뭐뭐 하는 써였다가 사람인이죠. 즉 무슨 얘기냐 이게. 쟁기를 잡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은 그저 모양이 비슷비슷했다 해서 비슷할 사자 또는 같을 사자로 바뀐 자예요. 사이비,
같은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닌 것이 사이비예요. 사이비가 영어인 줄 아는 사람이 있던데 사이비는 같을사, 말이을리, 아닐비 같은 듯 하지만 아닌 것이 사이비예요. 그 다음에 유사하다, 무리류, 같을사, 유사하다. 이때 이 사는 쟁기를 잡은 농부들의 모습은 비슷비슷했다는 사라는 것. 그것만 기억을 하면 이 자는 어원 속에서 비슷할 사라는 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요, 멀리에서 보면 비슷비슷해요. 사실 요즘 비슷비슷한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같은 옷을 입은, 소위 말하면 단체복을 입은 사람들 모습이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혹시 군인 갔다 왔나요? 군복을 입고 머리를 비슷하게 깎은 사람들을 멀리에서 보면 왜 그렇게 비슷해 보입니까? 요즘 만약 비슷할 사자를 만들려면 아마 군인들의 모양에서 따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 모래사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물수 옆에 적을소. 물이 점점 줄어들어 적어지면 드러나는 것이 뭐냐? 모래였다 해서 모래사자예요. 즉 물이 적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모래다. 그래서 모래사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백사장, 사발, 사막 할 때 우리가 이 사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이 그 촌놈 왜 그렇게 무식한 말 써 그러는데 사발이라는 말이 원래 모래 즉 도자기처럼 사기로 된 그릇 그것을 사발이라는 순 한자어예요. 이 발이 바리떼발, 즉 그릇발이라는 글자거든요. 사발을 하면은요 모래처럼 그 어떤 소위 말하면 도자기 형태로 돼 있는 걸 사발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백사장, 사발, 사막 할 때는 이 모래사자입니다. 물이 적어진 곳엔 틀림없이 모래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는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 돌성 옆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돌이 자잘하게 적어지면 소위 말하면 그게 모래였다는 얘기죠. 훈음도 같고 뜻도 같은 모래사자 그런 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였는데요.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해서 혼동하지 마시고요. 어원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